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과 위스콘신에 이어 네브라스카주까지 경합주 3개를 종횡무진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의 텃밭인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조기 투표가 시작된 뉴욕주에서는 26일까지 3일 동안 총 71만 명이 넘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11월 1일까지 마지막 3일간의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만 집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979명 늘어난 908만 9,009명, 사망자는 651명이 늘어 23만 2,7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736명이 늘어 53만 6,856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3만 3,60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158명이 늘어나 23만 7,268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16,456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90명이 늘어 6만 9,127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4,6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과 위스콘신에 이어 네브라스카까지 경합주 3개를 종횡무진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의 텃밭인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주에 이어 네브라스카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3개 주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6개 경합주에 포함된 곳으로 재선 고지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하지만 바이든 후보에 뒤처지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유세에서 열광적인 유세 일정 때문에 우리가 거의 모든 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슈퍼 회복과 바이든의 우울증 간의 선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편 투표 급증으로 개표 지연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2주 동안 투표용지를 세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대신 11월 3일에 승자가 발표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1992년 이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래된 상처를 핥기는 돌팔이, 사기꾼, 위선적 대중영합주의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주는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추격전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바이든 후보 역시 대체로 안정적인 우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20일에서 25일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5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2%로 바이든 후보 47.8%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평균을 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여론조사기관으로 분류되는 라스무센과 서스쿼어나 폴링 앤 리서치라는 비교적 덜 알려진 기관의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를 앞섰는데 라스무센은 4년 전 대선 결과를 맞힌 기관으로도 유명합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대와 CBS 유곱, 세인트피터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 중 최다인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는 최대 승부처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기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대선 땐 이곳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이긴 바 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등 다른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0.7에서 9%포인트 높았습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참여자가 6,9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만으로도 이미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의 50%를 넘었습니다. 27일 뉴욕타임즈는 선거 정보 제공 비영리 단체 선거 프로젝트를 인용해 6,950만 명 이상이 이미 우편투표와 현장 조기투표 등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참가자는 2016년 전체 대선 투표자의 50.4%에 달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사전투표 열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일 여러 사람이 밀집한 투표소를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가 달아올랐습니다. 텍사스주의 사전투표자는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의 87%에 달했고 플로리다주는 3분의 2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각각 72%, 71%로 집계됐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도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와 조지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 현장 투표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조기 투표가 시작됐는데 26일까지 71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선관위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지막 3일간의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올해 선거일 10일 전인 지난 24일부터 주 각 지역에서 일찍 문을 연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26일까지 3일 동안 총 71만 2,933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날에 21만 2,243명, 이틀째인 25일에는 20만 245명이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우편투표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조기 현장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투표 열기를 감안하면 2016년 기록 780만 표 이상을 훨씬 넘기고 최다 투표 기록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선관위는 조기 투표소의 긴 대기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말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27일 표결을 실시하고 오늘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지막 3일간의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을 9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31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11월 1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3시간이 연장됩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우편투표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 우편투표 수가 벌써 250만 명을 넘어 40% 가까운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4만 2,136명으로 2018년보다 28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7일 시민참여센터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본선거 기준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4만 2,136명으로 2018년 4만 2,420명에 비해 284명이 줄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 8,818명에서 2016년 4만 4,290명으로 꾸준히 상승해오던 한인 유권자 수는 최근 2년간 2천여 명이 줄어들면서 정체됐습니다.
2019년 기준 뉴욕주 한인 유권자는 여성이 23,643명으로 남성 18,624명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 유권자가 9,912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7,867명과 30대 7,27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23,242명, 공화당이 5,975명이었고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는 12,919명이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퀸즈 18,408명, 맨하튼 5,595명, 나소, 브루클린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의 경우는 2016년 32,229명이었던 한인 유권자가 2019년 35,011명으로 3년간 4,782명, 1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역시 70대 이상 유권자가 6,8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운티별로는 버겐 카운티가 21,3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미국 주재 공관들이 대선을 전후로 각종 테러와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현지 동포들과 재외 국민에게 각별한 신변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미 공관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안내문을 일제히 공지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미 대선 전후 신변 안전 유의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5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파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을 언급하고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과열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며 폭력적 대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들이 선거일 전후로 과격 시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도 신변 안전 유의 공지를 통해 대선 전후로 각종 시위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역시 각종 시위와 극우 세력의 테러와 폭력, 혐오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국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발간한 무차별 총격 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차량 테러 예방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26일 안전공지를 통해 재외국민과 동포들에게 시위 발생 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시카고 총영사관도 지난 22일 신변 안전공지를 통해 동포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부양책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줄다리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어제 추가 경기부양책의 합의가 대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는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기자들에게 대선 이후 우리는 당신이 본 적 없는 최고의 부양 패키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힐 등 언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전에는 추가 부양책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코로나19 경기 충격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민주당과 수주째 협상해왔지만 규모와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며 규모를 축소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형편없게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 도시와 주를 구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녀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상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고 공화당 역시 다음 주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하원의 경우에는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만 집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빌 두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시민들에게 휴가 기간 동안 뉴욕주 밖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두블라지오 시장은 불행히도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다시 뉴욕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특정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 뉴욕주의 정책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뉴욕주는 45개 주와 자치령에서 온 방문자에게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뉴욕 라과디아 공항과 존 F 케네디 공항은 공항 내 검사 시설을 운영합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립대학 써니 재학생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추수감사절 연휴를 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써니는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는 모든 재학생은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흉흉한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가 72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는데 내년 1월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때문에 집세가 밀린 경우가 많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실업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집세는 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밀린 집세가 7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28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5,400달러의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집세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의 강제 퇴거 조치를 금지했지만 이런 임시 조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년 1월 종료됩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조치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주택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38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위기의 피해가 중산층 이하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얼바인을 강타한 산불로 인근 지역의 한인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닥치는 상황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버라도 산불을 직접 겪은 한인들은 마치 불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타에나 강풍과 산불이 만나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자신의 집 앞까지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불길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그 잠시 찰나 한 15초, 20초 정도 풀숲에서 불이 붙었던 것들이 바람에 확 하고 차로 덮치는데 불에 휩쓸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경우에 불에 트랩이 돼서 산불로 죽는구나. 대피령이 떨어지면서 한인들은 인근 교회와 호텔 등으로 긴급 피신했습니다. 불길은 어제보다 잦아졌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얼바인 쪽에 공기가 안 좋아졌대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볼 예정이에요. 한인사회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아직까진 이번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이 전소됐거나 하는 그런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는 없고요. 120명 정도 어젯밤에 급히 대피를 했었고 베들기르 쪽으로 현재는 12가정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비상 체제로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호일과 요바린다 인근 지역에서도 블루리지 산불이 발생해 8,700가구에 대피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실버라도 산불과 블루리지 산불로 9만여 명이 대피했고 진화율은 각각 5%와 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으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침수 세례를 하는 장면이 공개돼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 핫스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홍지은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북부에 위치한 피츠버그의 한 교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수백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미준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어제 피츠버그 보건국은 28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 교회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Why aren't you wearing your masks? I mean, if that's what they're saying is how we can prevent it, why aren't you doing that? At the end of the day, I would just hope everyone would keep other people's health and safety in mind and want to keep them safe. 커뮤니티 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11월 2일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던 피츠버그 공립학교도 등교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맥클렌버그 카운티 당국도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자 2주간 임시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맥클렌버그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샬럿의 한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만 14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We've asked the church not to host any events for at least 14 days at any of their locations, and we continue to encourage them to encourage their membership and attendees to get tested, and that all i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is process. 이번 사태는 팬데믹 이후 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로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뉴욕, 뉴저지, 조지아주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확산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실내 예배를 강행해온 LA 선밸리 지역의 한 대형교회에서 3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교회 변호사 측은 성명을 통해 당국이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라는 명령은 위헌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해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실내 예배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성인 인구의 70% 정도에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우선 의료 관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우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6개월 내에는 주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게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공립교학생 4명 중 1명만 대면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빌 두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출석률을 발표하면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중 28만 명이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이 2020-2021학년도에 등록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을 약 110만 명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약 26%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지역 정치인과 경제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버스 전용도로 전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국은 지난 23일 커뮤니티 보드 7에 서한을 보내고 그동안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의해오던 메인스트리트 버스 전용도로를 향후 2주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격 통보했습니다. 교통국은 이와 함께 도로 바닥 표시 변경과 신호판 설치, 주차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버스 이용을 돕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27일 MTA는 버스 정류장 상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버스 정류장의 정확한 위치와 해당 정류장의 운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내비 렌즈 앱을 공개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시키면 주변 40피트 이내와 160도 각도 이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예정된 정류소 운행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